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미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식미에 관해서 일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 시간에는 더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묵은 쌀은 지방의 산화에 의해 식미가 낮아진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묵은 쌀이라 하면 오래된 쌀인데 주로 이제 30도씨 이상 고온, 그러니까 25도씨만 넘어가도 사실은 상당히 산패가 많이 진행되고 20도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관 적정 온도는 12에서 10도씨 이 범위 이하 또는 이 범위가 가장 경제적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쌀을 보관할 때 그럼 어디에 보관할 거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된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10kg 또는 20kg 단위로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산소 탈기제, 오토 탈기제를 이제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진공을 해서 공기를 이렇게 빼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묵은 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보시면 저장 기간이 1년, 2년에서 3, 4년까지 이제 보니까 식미를 간단히 볼게요. 밥맛을 이제 평가하는 정도를 1년 차는 3으로 기준했을 때 2년 차는 2.7, 3년 차는 2.5, 4년 차는 2.0이더라는 얘기죠. 이 말은 이 밥맛은 퍼센테이지로 하면 그 33% 정도가 감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정도 되면 거의 못 먹는 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량에 있어서 33% 감소하면은 뭐 66%는 어느 정도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식미라는 것은 그렇다 하는 거죠. 그다음 이 환원당이라는 것은 당이 이제 환원된 상태의 양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죠. 그죠?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전분, 스타치가 있죠. 이 전분에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 했죠. 그죠? 이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분하는데 이 아밀로스는 주로 이제 그 단일 결합에 이렇게 연결된 거고,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뭐 복잡하게 단일 결합이긴 하지만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복합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입체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효소가 뭐죠? 효소 분해하는, 우리가 쌀밥을 먹으면 침에서 아밀라제, 아제란 이 애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걸 탄소 체인을 끊는단 말이죠. 그런 분해하는 효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분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환원당이 나온다는 것은 당이 이제 환원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0.31%였던 것이 0.68이니까 거의 2배 이상 환원당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분 상태로 저장이 안 되고 당 상태로 흘러져 나온다 해서 이 원래에 갖고 있는 그 딱딱함이랄까, 딱딱함, 그러니까 그 구조가 스트럭처가 깨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산도라고 하는 것은 KOH를 100g당 KOH가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지방산도 이렇게 말하는데, 1년 된 것은 12.4mg 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4년 차 되니까 41mg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커가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0g을 쌀을 넣었다. 그죠? 쌀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KOH 용액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려 봤을 때 물론 희석해서 하죠, 그죠? 실제 어느 정도의 KOH가 이 쌀알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산화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산화가 되면 지방은 탄소에서 16개에서 18개 체인이 있다 했죠. 그래서 단일 결합으로 된 것은 포화지방이고 이 이중 결합이 한 개,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있을 수 있다 했죠. 그죠? 이것은 불포화지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패가 잘 안 일어나지만 이중 결합이 소위 더블 본드가 있는 이곳에는 불포하기 때문에 이 산소가 들어가서 결합을 해서 산패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 KOH가 안쪽에 이 빈 공간을 채우기가 더 쉽다. 그래서 오래된 쌀일수록 KOH가 41 mg까지 들어가더라. 거의 한 3.5배 정도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화율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종 벽시가 있으면 얘를 1년 둔 거, 2년 둔 거, 3년, 4년 묵힌 거 저장한 걸 보니까 1년 차는 97% 발화를 했는데 4년 되니까 32%밖에 발화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발화 시험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배터리 DC 여러분들 아시죠? 배터리 DC에 종이를 깔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분을 이렇게 촉촉이 적셔주죠. 그러면 여기 파종하기 전에 뱁씨는 비커에서 이렇게 담가서 뭐 소독도 하고 그죠? 소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선하죠. 그죠? 비중가림도 하고 비중가림 한 것을 소독해야 되겠죠. 그래야 손실이 적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중가림하고 소독된 것을 이제 또 씻어야 되겠죠. 소독제가 이제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헹굼 작업을 한 이후에 흐르는 물에 한 서너 번 씻어준 다음에 페트리디시 여기 이제 종자를 한 30립씩 정도로 해서 어, 이 페트리디시 이제 세 군데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발화를 딱 이렇게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발화 기간은 얼마냐면 보통 우리가 발화 기간이 21일 동안 관찰을 합니다. 근데 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딱 일주일 안에 모든 게 결정납니다. 온도는 30에서 32도씨. 그러니까 수분은 여기 촉촉히 적셔주면 됩니다. 물에 일단 담갔기 때문에 요래 아래쪽에 그래서 뚜껑은 살짝 닫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지나서 몇 개가 싹이 나느냐 요걸 보고 판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 실제 발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다. 결국은 발화율이 낮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종자가 있으면 여기 이제 배가 있고 배유가 있는데 배가 파괴가 됐거나 손상이 됐거나 손상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제 활력을 이제 잃었다는 거죠. 그 바이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영어로 바이어빌리티 B가 이걸 쓰죠. 바이어빌리티 또 그 다음에 BB 포로스 이렇게 VI 해서 BB 포로스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바이어빌리티는 바이어빌리티 이렇게 쓰고 이것은 종자가 발화하는 힘 그 다음에 비가라고 하는 종자세라고 하죠 우리말로 발화를 해서 얼마나 잘 잎이 그 다음에 나고 자라나는가 이걸 이제 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진행된다. 그리고 저장 기간이 2년 지나면 산패에 의해서 고미가 된다는 뭐 오래된 낡은 쌀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오래되고 옛살이란 말이죠. 식미가 나빠지며 3년 이상 저장한 알베는 발화율이 30%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식미값 3은 보통 식미인데 그보다 낮은 것은 나쁜 식미 밥맛을 의미한다 하는 식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오픈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 환원당 측정이라든지 그다음 지방산도 KOH로 하는 거 이런 게 어려우면 뭘로 하느냐 하면은 이 발화율을 갖고 먼저 해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발화하고 많이 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먹어봐야 되죠, 그죠? 예,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미를 평가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래 보관하면 할수록 이렇게 밥맛이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조림이라든지 아니면 진공 상태에서 하는 보관하는 것은 이보다 더 오래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우리가 밥맛을 봤는데 이제 수확 후에 도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도정은 어, 방아 찢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도정을. 그러면 뭐냐? 요렇게 쌀알이 있으면 요 껍질이 있다는 요 껍질은 두 겹으로 되어 있죠. 그 외 그러니까 바깥 껍질, 안 껍질. 그러니까 바깥 껍질하고 속 껍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바깥 껍질이 안은 속 껍질을 살짝 둘러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그 바깥 껍질, 안 껍질, 속 껍질을 그 벗겨낸 것을 완결라고 하죠, 그죠? 완결.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벗겨내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쌀을 요런 형태가 되죠. 그 요게 이제 현미입니다. 현미. 현미가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정을 하죠, 그죠? 그 뭐 도정은 뭐냐 하면 이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이 호분청, 단백질청입니다. 호분청이란 말은 이 단백질청을 이제 벗겨내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단백질이니까 프로테인이죠. 건강에는 아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맛이 별로 없어요. 해에 까칠까칠하죠. 그래서 특히 어린이 층들은 잘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벗겨내다 보니까 이 씨눈, 배죠, 그죠? 씨눈, 배. 영어로 하면 엠브리오죠. 엠브리오. 이 배까지도 깎여 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실제 양분은 이 배에 66%가 있고, 그다음 여기 안에 우리가 먹는 쌀알, 요 형태는 5%밖에 없어요. 전부 그 전분이죠. 분해되면 당이죠. 그죠?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면은 몇 프로예요? 71%죠? 71%고 나머지 29%는 어디 있느냐? 이 호분층에 있더라는 호분층. 그죠? 이 호분층이 단백질인데 여기 29%, 약 30%가량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모를 때는 이걸 껍질을 이제 쌀기를 벗겨내서 쌀기를 누굴 줬느냐? 소를 줬어요. 소 먹이로. 지난 시간에 소죽 끓인다, 소죽 끓인다 했죠, 그죠? 이 볏짚을 잘라 넣고 여기다 쌀개를 넣어서 이렇게 어, 삶아서 누구에게 주느냐? 소에게 주었다, 그죠? 그러니까 소죽이죠, 그죠? 그걸 소죽이라 했다. 그렇게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먹는 거는 전부 닭만 먹었고 이 쌀기어 양분이 여기 있는 쌀기어 하다 보면 신운도 사실은 여기 같이 섞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양분에 우리는 5%만 먹고 소를 다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가 기름이 번질번질하게 잘 크고 했다는 과거의 얘기가 있죠, 그죠? 어쨌든 그렇더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용어의 개념부터 먼저 잡고 갈게요. 먼저 이제 도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재현율은 여기서 이제 그 현미를 이 알베어 있죠. 요건 알베어는 껍질이 있는 거라 했죠. 맨 처음 완개 포함한 거. 알베어 투입량에 대한 현미 생산량입니다. 그러니까 요 껍질을 딱 완개를 벗겨내니까 남아 있는 거죠. 여기 몇 프로냐 하는 걸 가지고 재현율이 몇 프로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걸 갖고 이제 현미를 가지고 현백률이란 말이 나오는데 현미를 투입한 양에 대한 이제 백미의 양입니다. 생산량이 되죠. 그러면 요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래서 곱하기 100 해야 퍼센테이지가 되니까 여기서는 현백률 위에는 재현율 이렇게 말한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양은 부피가 아니고 무게입니다. 무게입니다. 다. 이것도 무게입니다. 그래서 현백 과정을 통해서 쌀 계층이 벗겨진 정도에 의해서 이제 5분도냐, 7분도냐, 10분도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5분도는 5% 벗겨진 거, 10분도는 10% 벗겨진 거. 보통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은 거의 10분도 정도로 먹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적게 벗겨지면 적게 쌀 기어져, 그죠? 요 호분청 적게 벗겨질수록 뭐다 영양가나 양분은 많지만 식미, 밥맛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좀 소비자가 싫어한다. 그러면 실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되느냐를 보면 제현율 요 껍질을 벗겨내는 게 실제 어느 정도냐면 80 한 4%만 남고 16% 정도는 날아간다 로스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죠? 손실이 생기더라.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상한 행태로 가버렸는데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휴율은 이렇더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백률도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 요게 이제 실제 여기 이제 껍질, 바깥 껍질, 안 껍질을 벗겨내고 남은 이 현미가 몇 프로냐 하면 80 한 2에서 84% 정도 되더라, 그죠? 그래 해서 보니까 결국은 어, 여기서 84% 중에서 몇 프로 벗겨내느냐를 가지고 5분도냐 10분도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5분도 쌀은 현미 측면의 계층이 어느 정도 벗겨진 쌀이고 7분도는 현미 배 쪽에 계층이 완전히 벗겨진 거. 그 다음에는 9분도는 현미 등 쪽과 이쪽의 계층이 완전히 벗겨진 쌀을 말하고 10분도 쌀이라고 하면 여기 골이 있어요. 이 골이 현미 고랑의 계층까지 완전히 이제 벗겨진 쌀로서 하얀 쌀, 요거는 일명 이제 흰 쌀, 하얀 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도전 과정 이것은 이제 도전 과정이건 하는데 지금은 이제 RPC 소위 Rice Processing Complex에서 거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그럼 결국 한번 계산상으로 보면 100에서 84%가 됐죠. 그러면 이제 84g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10%가 깎여 나간다고 보면 8.4가 깎여 나가죠.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머리 아프니까 뭐 9라고 봅니다. 9 정도 깎여 나가니까 얼마예요? 9g 깎여 나가니까 75g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100g의 정조를 껍질이 있는 정조를 도정을 해서 쌀을 만들어 보니까 한 75g 정도 나가더라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75g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요즘 나오는 쌀 중에 요런 쌀이 있어요. 이 말은 껍질은 호분촉은 완전히 벗겨낸 거예요. 벗겨내고 씨눈이 살아있는 쌀. 그래서 일명 씨눈쌀. 그다음에 또 쌀눈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씨눈의 양분이 몇 프로 있다 했습니까? 전체의 66%가 이 양분이 이 신운에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호분층은 이렇게 다 벗겨내 버리고 그죠? 호분층은 벗겨내고 이 남아 있는 안에 5% 있는 양분 이 전분층 그죠? 그러니까 엠버리오죠. 우리말로 하면 배유 엠브리오 엠버리오라고 합니다. 이 엠버리오하고 배하고 같이 요것만 해서 하니까 식미 밥맛이 어떨까요? 밥맛이 아주 굿이더라 좋더라 하는 얘기죠, 그죠? 자꾸 이제 이 뭐 왔다 갔다 해버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도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도정도는 숙련된 도정 기사가 유관에 의해 판단하거나 UMG법으로 결정하는데, UMG법은 뭐냐 하면 백미 5g을 물로 씻은 후에 MGC약 에오신하고 메칠렌 블루를 메탄올에 녹인 용액입니다. MGC약이라고 판매를 하죠. 아니면은 만들어 쓰면 됩니다. 이것을 MGC약 5ml를 가해서 한 1, 2분 정도 둡니다. 두었다가 그 시약을 버리고 물로 씻어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계층은 녹색, 그러니까 계층이라는 것은 바깥층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호분층, 전분층이죠. 그죠? 이것은 청색, 배유 부위는 다몽색, 약간 짙은 홍색이죠. 로 염색됩니다. 그래서 백미의 나달 전체가 다몽색이면 10분살이고, 나달이 다몽색으로 염색된 비율에 따라서 7분도 쌀이냐 5분도 쌀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하지만 요즘은 기계가, 요거는 우리가 연구용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고, 실제 이제 그 도전기가 원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정미기도 있죠, 그죠? 가정용 정미기도 있어서 일본 같은 데는 그 현미만 따로 팔아요. 현미를 팔아서 그 가게 마트 앞에 가면 이 도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전기 코인을 이렇게 넣는 거죠. 뭐 100엔, 200엔 넣으면 이 양을 내가 뭐 5분도로 할 거냐, 7분도로 할 거냐, 뭐 9분도로 할 거냐, 이 딱 세팅 스위치만 딱딱 누르면 이렇게 도정되어서 나오서 여기 이제 포장 딱 해서 집에 가져가서 밥을 해 드시면,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현미에서 도정을 바로 해버리니까 뭐 산패가 좀 조금 됐더라도 안에 내부 쌀에는 이 바깥쪽이 산패가 됐더라도 안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밥맛이 좋게 유지를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가정용 현미기가 나와 있죠, 그죠? 맞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데 잘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리냐 하면 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어디에 익숙했냐 하면 마트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 마트 가면은 하얀 쌀, 뭐 무슨 쌀 해서 뭐 다 판매를 합니다. 굳이 가정에서 기계를 돌려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또 뭐 하나 볼까요? 주유소에 한 가보세요. 주유소 가면 주유원이 뭐 해줍니까? 전부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셀프 뭐 주유부터 셀프 세차까지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가격이 리터당 뭐 100원이 250원이 싸게 되고 이런 문화가 이제 형성돼 가고 있죠. 결국은 좀 어떻게 보면 문화 자체가 대접받는 문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꼭 우리가 페이를 하더라도, 지불을 하더라도 뭔가 나는 차 안에 있고 해주는 문화, 그런 쪽에 이제 익숙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편리 문화라고 해야 되겠죠. 편리 문화. 얼른 뭐합니까? 주유하고 빨리 출발해서 다른 볼일을 봐야 된다. 물론 일이 많아서 이제 뭐 또는 급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생활 속에 여유도 없다 하는 거하고도 연결돼 있죠.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유가 없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앞으로는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슬로우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의 여유를 가질 때가 됐다.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쌀에서 배우고 벼농사 재배를 하면서 배우고 쌀 문화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됐다 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고 언제 보자. See you next time.